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인데요. 2달 뒤 시행합니다. 원안대로 갑니다. 자꾸 고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청렴한 공직 문화 만들기 새로운 단계로 들었을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앞인가 본데 저 시위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김영란법의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3, 5, 10인데요. 네. 식사를 함께 하면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고 설령 그게 안 넘는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3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선생님이나 3만 원짜리 이상의 식사 얻어먹으면 안 되고 5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안 되고 경조사 때 조의금, 축의금 1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공직자의 경우에 결국은 대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됐는데요. 이 김영란법의 그 핵심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결국은 금품을 받으면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적용 대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애초에 시작은 공직자라고 했는데 네. 그 후에 추가된 게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정대 국장 좀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어쨌건 논란이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왜 공직자 대상이 원래 되도록 돼 있었는데 민간인이 들어갔느냐.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건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죄형 법정주의고 본인이 잘못하면 처벌하는 건데 왜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자진 신고 안 하면 똑같이 처벌받게 하느냐. 사립학교 선생님의 남자 선생님의 부인 또는 여자 선생님의 남편이 선물 받으면 그것도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고하면은 면책은 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거하고 똑같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저기 3, 5, 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조사비, 선물, 음식값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법에다가 규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는 위헌 아니냐 해가지고 했는데 모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모두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모임이 한국 외식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외식업협회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외식업 다 망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너무 이렇게 물이 맑으면 고기도 안 산다고 하는데 지금 외식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민들인데 이거 뭐 선물도 안 되고 음식도 못 먹게 하면 뭐 먹고 자기는 살라는 거 하고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조문만 따지니까 고려를 안 하셨는데 저는 좀 이 법조인들 김영란법 판사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서민의 애환을 얼마나 아는지 진짜 얼마나 아는지 평생 한번 을이나 심지어 정이 돼보신 적이 있는지 늘 좀 이렇게 유리한 자리에 있어서 부탁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저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5개월에 걸쳐서 전체 재판관이 9명인데요. 이분들이 10번 이상 만나가지고 평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변론도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정훈 의원이 이제 제기한 그 문제, 3만 원, 3만 원 이하로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서민들은 대부분, 3만 원 이상 굳이 먹어야 되느냐, 3만 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 이 판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외국에서는 미국은 20달러 이하로 선물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 미국은 2만 5천 원 넘는 선물은 신고해라. 받지 말아라 그 얘기네요. 우리보다도 배나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영국, 싱가포르 이런 데는 모든 민간인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인 그리고 사회의 어떤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만 원 이상 되는 선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시위하셨던 분이 텅 빈 소고기 포장지 보였는데 5만 원짜리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동영 차장. 그런데 이제 논란 중에 우리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농가나 저거 보십시오. 자, 5만 원짜리 가지고는 이렇게 빈 상자 보내야 됩니다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농민들 사정 감안해서 이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농림부 이동필 장관부터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규정된 것 중에서 선물 비용 5만 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적용에서 좀 제외돼야 한다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보니까 네. 농림부에서도 이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이 금액 상한선을 이 최소한 축산이나 농산물에 한해서는 좀 늘려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겠다. 네. 이런 게 정부의 그 해당 부처들의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헌재에서 오늘 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네. 이 해당 그 하위 규정을 고치겠다라는 그 주장은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정문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농수산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농수축산물의 피해액이 네. 약 2조 3천억 원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식점까지 합치면 한 6조 5천억 원 된다고 했고요. 네. 전경련에서는 뭐라면 약 11조 5,700억 원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써놨는데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에 34개 중에 27위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보다 배나 더 엄격하게 하는 데다가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시행을 해서 부패가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가 오히려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얘기가 안 된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뉴스탑 때 시간에 한 달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한우 농가가 걱정된다면 고위공직자 여러분 제발 자기 돈으로 사서 드십시오. 선물로만 드시지 마시고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고요. 심상정 의원은 아니 세상에 청렴해서 망한 나라 봤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네. 이 법의 이제 문제점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그 중에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만약에 청탁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공익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어떤 처벌을 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앞조항에 보면 공개적으로 모두 만약에 청탁 사항이더라도 공익적인 거면 공개적으로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뒤에다가 비밀스럽게 했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면 모두 네. 괜찮도록 해놓은 것. 이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민간 영역 중에서 여러 영역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곳이 건설업, 도소매업, 네. 오히려 의료 관련 산업 네. 이런 등등의 다른 산업이 배나 더 부패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언론인 그리고 또 하나의 사립학교. 제가 언론인에서 언론인을 좀 제가 거명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그 두 가지 분야는 오히려 부패 지수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네. 된 부분이었는데 민간 영역도 포함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오히려 형평으로 보았을 때 다른 영역들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았고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그럼 3만 원짜리 이상의 밥을 누군가 사는 걸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도 이것도 처벌 대상이 돼요? 만약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네. 어떤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먹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국회의원은 괜찮다. 예. 시장도 괜찮고 군수도 괜찮고 시의원, 도의원도 괜찮고 예. 그런 거네요. 예, 언론인은 아무리 이거 알 권리를 뭐 취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공익적인 네. 목적이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다소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실험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수억 대, 수십억 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만 원, 그 기준이 5만 원, 10만 원 만들어졌습니다.